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재호라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저는 간략하게 요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스마트 공장 아마 사업에 관련된 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한지도 좀 오래되기도 했고, 올해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이 스마트 사업 추진 자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도 계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한 4, 5년째 쭉 지켜보니까 올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까지는 요 신규 사업, 보통 우리가 기업들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부분 기초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ERP는 도입은 되어 있지만 단위 모듈로서 쓰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지원 사업을 받을 때 고도화가 아닌 대부분 신규 사업으로 많이 구축을 합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이 신규 사업 자체를 민간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앞에 민간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기초 수준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고도화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규로 구축을 많이 했었고 그 사업 자체가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잘 쓰는 고객사가 있긴 있었겠죠. 그 고객사는 실제로 단계를 2단계라고 하는데 고도화라고 하는데 고도화 사업은 그 TIPA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신규는 5천만원, 고도화는 1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작년까지는 일단 정부에서도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잘 모르셨어요. 이렇게 공급 기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해야지 많이 하셨었고요. 그리고 관리 주체도 시스템이 당연히 민간과 정부가 관리하는 포인트가 달랐겠죠. 그런 관리 시스템도 나눠져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민간 합동 추진단은 없어지고요. 이제 주체 사업의 주체가 TIPA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시스템도 당연히 일원화가 됐을 거고 이번에 공고는 2월 달에 났지만 아마 신청해서 바로 코디네이터 배정받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스마트 공장에서 진행하셨던 코디네이터 소속하셨던 분들이 이쪽 TIPA 쪽으로도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 1년의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거 정리하느라 좀 코디네이터 배정받기도 어렵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ERP 스마트 공장을 하려는 목적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상은 뭐 중소, 중견, 작년 같은 경우에 중견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로서 기준은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합니다. 뭐 스마트가 꼭 ERP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ERP, MES, PLM, 이런 기타 등등의 솔루션도 다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TIPA에서 아까 일원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TIPA에서 신규 구축과 고도화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금이 있을 건데 신규 최대 1억 원이고 고도화도 기초 수준 1억, 중간 수준 1.5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규 구축은 말 그대로 기초, 그러니까 시스템이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기초 수준이고 그 기초가 잘 구축이 되면 그 위에 중간 1, 고도화라고 부르는데 각각 최대 1억, 여기도 1억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 신규 구축은 말 그대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한 번도 받지 않은 고객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도 기초 수준인데 여기에 왜 기초 수준이 있냐면 구축은 한 번 했어요. 했는데 잘 못 쓰는 거죠. 그랬을 때 신규로는 도입을 못 받으니까 이 고도화의 기초 수준으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화에도 기초 수준으로 할 수 있고 끝나면
2단계로 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올해 사업은 규모가 좀 많이 커졌죠. 정부가 지원을 하면서 투자금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이상이 됩니다. 기업 수가 한 2,900개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건 꼭 ERP는 아닙니다. 뭐 다른 솔루션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기업 수도 도입하실 때 2배 정도 된다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기초 수준으로 많이 했습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은 작년까지 신규 구축, 그러니까 1차로 보겠습니다. 1차로 구축한 다음에 1년이 지난 이후에 2차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텀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이 1차 사업, 뭐 신규든 기초 수준이든 1차 사업을 하고 이어서 2차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하고 그 다음에 고도와 중간 1수준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고도와 기초 수준을 1차적으로 하고 고도와 중간 1수준은 2차 사업으로 이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3월달이잖아요. 한번 제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연이어서 할 수 있는 플랜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빠르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선정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최대 솔루션을 구축하는 최대 기간이 6개월입니다. 물론 뭐 5개월 하실 수도 있고 6개월 하실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뭐 6개월 정도 보통 ERP를 구축하거든요. 그러면 한 10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연이어서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ERP가 끝나면 뭐 PLM이나 MES를 2차 고도화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바코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11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접수하면 연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로 봤을 때 그래도 5월 전에는 준비를 하셔야지 올해 2개의 사업을 연이어서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을 뭐 좀 알아보신 분들은 이 자료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다운받는지 대략적으로 아세요. 그런데 뭐 예전에 스마트 공장, 뭐 합동 뭐 스마트 공장도 있었고 티파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 곳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시면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진행하게 되어져 있고 이쪽 알림마당의 사업 공고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2019년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우리가 이제 신규로 하실 분은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면 되고 고도화하실 분은 고도화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신규가 많으니까 신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한 6가지의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참고해야 되는 파일들이 있고 작성을 해야 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보시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사업 계획서입니다. 우리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앞에 있는 세 부분은 이제 공지 내용과 이 작성을 해야 되는 이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작성해서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스마트 공장 요즘 홍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사업장에 가시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다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설명을 안 합니다. 왜냐면 작성하는 것까지는 잘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사하고 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평가위원들이 보는 팩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작성하실 때 굉장히 양이 많은데 많이 보지 않습니다. 보통 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왜 ERP를 해야 되는지의 목적을 항상 물어봅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도입 기업의 CEO가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 항상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공장 신청을 하면 그 대표이사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오면 인터뷰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코디네이터가 CEO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산점을 굉장히 잘 줍니다. 그래서 목적과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도입 효과에 대해서 왜 우리가 ERP를 하고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코디네이터한테 전달해주면 코디네이터도 보고서를 쓰거든요. 이 보고서에 작성해가지고 또 올리는 겁니다. 또 이런 중요한 팩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핵심 성과, 세부 내용입니다. 보통 KPI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코디네이터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KPI 잡기 되게 어렵거든요. 잘 잡으신 데도 많지도 않고. 근데 이제 ERP를 구축하려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과 앞으로 우리가 도입했을 때 목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거 나중에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됐는지. 코디네이터가 언제 보냐면 아마 완료 보고할 때 지금 이제 T5에서 하니까 감리가 나오겠죠. 아마 감리사가 한 2, 3일 정도 나와서 이런 사업 계획 대비 비교가 잘 이루어졌는지 보게 될 겁니다. KPI를 너무 높게 잡아도 나중에 우리가 이거 잘 했는지 검증받을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당하게 잘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KPI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어떻게 잡느냐, 사실 아까 보셨던 그 파일 안에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ES도 있고 ERP도 있고 PLM도 있고 SCM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ERP를 한다고 하면 ERP 내에 KPI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샘플로 보여주게 되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게 KPI를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ERP 중에서 생산에 대한 파트인데요. 가령 생산 품목 증가율, 그래서 연간 생산된 총 품목수, ERP 도입이 됐을 때 우리가 중개할에 얼마 정도 되겠다 라는 목표를 세우시는 거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광고도 많이 안 하고 홍보도 많이 안 했지만 어쨌든 스마트 공장을 하게 되면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ERP를 도입한 회사에 조사를 해보니까 고용 창출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올해는 홍보도 많이 하는 겸, 그리고 스마트 공장 취지에 맞게 고용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에 직원의 고용 상태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예상을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했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팩터를 잘 적으시면 코디네이터하고 사업계획서를 리뷰할 때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이 시스템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접수부터 사업 관리, 그리고 지원금 받는 부분까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고객사에서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회원 가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회원 가입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진행 순서입니다. 진행 순서는 작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스마트 공장 기초 사업은 한 달 안에 선정이 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2달, 한 4달 지나야지 선정을 해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자 선정, 그러니까 승인이죠. 승인을 해주는 부분을 짧게는 15일, 접수했을 때부터 15일, 그리고 정말 길면 한 달 안으로 승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에 사업 공고는 이미 났고요. 사업 신청 접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제출을 아까 회원 가입해서 제출하시면 그 지역의 테크노파크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테크노파크의 코디네이터가 고객사로 현장 실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실사 나왔을 때 아까 그 사업 계획서 리뷰하고
현장 검증한 다음에 그날이나 그 다음날 바로 승인 처리를 해줍니다. 승인이라는 거는 지원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을 받으시고 코디네이터의 배정 받은 다음에 바로 승인이 되신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까지의 과정이 작년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초부터 진행하셨던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일원화 때문에 좀 배정이 늦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일원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바로 코디네이터가 배정돼서 되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아까 가입하셨던 그 시스템 내에서 협약이라든지 중간보고 보고서, 완료 보고서 이런 부분들은 다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작년도에 기초사업 할 때는 그 코디네이터 분들 그리고 우리 완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팀파에 넘어가고 거기서 관리하게 돼서 초기에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하고 리뷰하는 것과 실제로 완료했을 때 그 감리 받는 부분은 작년보다는 좀 까다로워졌을 거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시스템이 잘 안 됐을 때 이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영리머니 ERP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고 구축하는데 실패 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감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외적으로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따로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자체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들은 실제 테크노파크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1,00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원 사업 1억 외적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건 지자체의 지방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받는 그 1억은 지원금이 출자도 많이 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확보됐죠. 근데 이 지방비는 지자체 예산을 쓰기 때문에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서에 보시면 선착순이라는 단어도 있고 기업 몇 개 내에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이런 조건을 다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쭉 찾아보니까 경남, 전남이네요. 전남이 기업부담금 최대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사가 전남에 있는 곳은 1억에 6천까지 포함하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요 테크노파크 지역에 연락하셔서 지원금이 남았는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우리가 스마트 공장 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승인 받았다는 건 통과됐다는 거죠. 그러면 요 승인 받았던 내용을 테크노파크에다가 다시 접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인 받았으니까 지방비 더 받겠다.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스마트 공장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쓰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 스마트 공장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